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쌍용 양해와 농심 그리고 SFA와 KT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DB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쌍용 양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사두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이 예상됩니다. 쌍용 양회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3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42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 출하량 10.2% 증가, 그리고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 반영, 그리고 ESS 및 폐열 발전 설비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및 인프라 현장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에 출하량이 증가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쌍용 양회만이 아닌 전 시멘트사의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바로 올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18년 하반기부터 2월 된 공사가 1분기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쌍용 양회의 1분기 출하량은 약 325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 10.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1분기에 출하량 증가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2분기부터는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쌍용 양회의 연간 출하량은 18년 수준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1분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시멘트 가격은 톤당 6만 원대 초반이었고 ESS 설비는 4월 그리고 폐열 발전 설비는 9월 가동 예정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되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19년 1분기는 시멘트의 톤당 가격이 7만 원대로 상승을 했고 ESS 및 폐열 발전 설비 가동으로 분기당 7, 8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분기 전체 시멘트사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하량 증가와 가격 인상은 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분석입니다. 유연탄의 가격이 18년 4분기에 평균 톤당 101달러에서 96.3달러로 하향 안정화된 점도 전 시멘트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쌍용 양회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2.82%가량 하락을 하면서 180원 정도 오늘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6,21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쌍용 양회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왔고요. 농심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심 종목입니다. 먼저 농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고요. 목표 주가는 3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조정은 수정된 실적 추정치를 반영하고 영업가치 산출 시에 적용했던 업종 대비 할인율 10%를 제거한 데서 기인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2019년 국내외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 저점 대비 46.5%나 상승한 현 주가에서도 매수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농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888억 원과 영업이익 38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나타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해줄 전망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국내 먼저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신제품 신라면 겉면 판매 호조에 기반한 라면 판매량 증가와 ASP 상승, 그리고 스낵 가격 인상 효과 등이 예상됩니다. 기존 신라면보다 20%가량 가격이 비싼 신라면 겉면의 판매 호조는 녹산 공장 가동률 상승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기저효과 외에 유통 채널 확장, 지난해 10월에 단행된 가격 5% 인상 효과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미국 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보겠습니다. 2018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서부 내륙 지역으로의 확장 그리고 온라인 채널 강화 등을 통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심의 2019년 실적은 매출액 2조 3,62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18억 원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4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대에 재진입할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 라면 실적이 주력 제품의 리뉴얼 그리고 경쟁사의 신제품 효과 완화, 비용 절감 등에 따라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통 채널 확장에 따라 미국과 중국 법인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지난 3년간 국내 라면 1위 업체로서의 농심의 지위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우려 요인은 이미 기업 가치에 반영됐던 바 있고 주력 제품의 맛 확장 그리고 형태 변화,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시장 대응 등 최근 농심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전략이 점유율과 기업 가치 회복에 기여를 해줄 전망입니다. 네, 농심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심 종목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1.92%가량 올라와 주면서 거의 2% 가깝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전반적 실적 개선 예상 기대감에 강세 오늘 보여주고 있는 농심입니다. 31만 9천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농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역시 나왔고요. SFA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수주 본격화 시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FA 종목입니다. 올해 SFA 신규 수주 1.1조 원 부문은 전체에서 비중 20%를 차지하는 일반 물류 부문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힘입어서 고수익의 물류 장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3년간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북미와 중국 및 유럽의 신규 생산 능력 확대로 연평균 1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 2022년에는 2019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FA의 전기차 배터리 장비 수주는 2018년 520억 원에서 2020년에 1,000억 원가량을 산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물류 신규 수주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특히 견인해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SFA의 신규 수주는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모멘텀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먼저 중국의 LCD와 OLED의 신규 투자가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의 전환 투자와 애플의 Y옥타 투자 또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디스플레이로 급선회하면서 향후 중국의 OLED 투자는 장기적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삼성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는 대형 OLED가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2020년 이후에 먼저 초대형 TV 수요가 현재 65인치에서 75, 85인치까지 확대가 되면서 초대형 QD OLED TV 패널 생산에 최적화된 신규 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초대형 LCD TV 및 경쟁사의 OLED TV와 차별화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설비 투자의 평균 15%를 수주하면서 OLED 장비 업체 중에서 절대 수주 금액이 가장 큰 SFA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SFA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83%가량 현재 구간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3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증권가의 리포트가 영향을 좀 미쳐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42,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SFA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KT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5G망 구축이 유리, 부동산 본격 수익화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KT 종목 관련 리포트고요. KT는 5G의 초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KT는 고주파 대역 이용으로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유리합니다. KT는 60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 3,674개의 통신국사, 417만 개의 전신주, 그리고 7만 개의 공중전화, 또 대규모 관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KT는 5G를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선 모든 산업과 연결된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인데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B2B 서비스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한 IPTV와 부동산 등 비통신 사업과 5G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서비스 매출액은 유선통신 호조로 전년 대비 2% 늘 전망이고요. 2020년에는 부동산과 5G 매출이 급증하면서 2.7%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9년 영업이익은 5G 관련 상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영업이익은 13.4% 증가할 전망입니다. IPTV의 매출액이 9%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 매출이 분양 매출 증가, 호텔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54.3%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동통신 매출액 또한 5G 수요 창출로 2.1%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7,000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2019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4%에 달하면서 배당 메리트 또한 높다고 보입니다. 5G와 부동산 등의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KT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네, KT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KT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내림세 켜주고 있고요. 0.9%가량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2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 27,5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KT였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네 종목 확인해 드려봤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네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종목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현대건설입니다. 4.56%가량 올라와주면서 2,300원 정도 오늘만 올랐고요. 52,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남북 경협주들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오후입니다.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K사인 종목입니다. 정부가 정보보호 산업을 5G대 선도 사업으로 채택하고 국내 보안 기술력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보안 관련주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K사인입니다. 6.69%가량 올라와주면서 9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15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K사인이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육성 방침이 전해지면서 보안 관련 기업들이 5G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전날 정부는 5G 상용화에 맞춰서 내놓을 5G 플러스 전략 10대 선도 산업의 하나로 정보 보호를 포함시키고 2026년까지 G2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보안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캠시스 종목인데요. 서울 모터쇼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공개한 캠시스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현재 1.59%가량 올라와주면서 3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1,9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의 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회사는 이번 2019 서울 모터쇼에서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소형 전기차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습니다. 운송 관련 기업과 정부기관 또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올해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올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판단 하에 SK이노베이션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역시 체크해 보시죠. SK이노베이션 종목입니다. 4.29%가량 빠지면서 8,000원 정도 주가 내려가고 있고요. 17만 8,0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2,9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5,290억보다 45%가량 하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분기 재고 관련 손실 이연 인식 그리고 일부 재고 관련 이익의 2분기 2월과 석유화학 부문의 이익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유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ED입니다. ED가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NS입니다. NS는 중국 완싱칭차오와 약 14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이 회사 2017년 연결 매출액의 33.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7월 10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경남제약 보겠습니다. 경남제약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한편 경남제약은 이날 열린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전족수 부족으로 부결됐고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과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찬성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알렸습니다. 네, 이어서 한온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이 백성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사회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사회 이사의 임기는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D입니다. ED 현재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164원 오른 711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S입니다. NS는 1.54% 상승했고요. 13,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이어서 한온시스템입니다. 0.45% 상승했고요. 11,2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가 이정윤 우버테크놀로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매니저를 사회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입니다. 비아트론 보겠습니다. 비아트론은 중국 미엔양 BOE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와 약 159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 김희택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를 신규 사회 이사로 선임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사회 이사 임기는 2022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넷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넷은 SK 브로드밴드의 신규 기업 패킷 전송망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09억 원으로 이 회사 2017년 매출액의 21.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팩트입니다. 전장보다 1.03% 상승했고요. 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아트론 1.73% 상승했습니다. 200원 오른 1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녹스입니다. 0.28% 상승했고요. 7,11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넷입니다. 0.85% 상승했고요. 7,13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3월의 마지막 시장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LG전자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가전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예고로 IT 업계의 실적 기대감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LG전자가 1분기에 견조한 실적으로 군계 일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1분기 약 7,9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약 29% 감소한 수준이지만 다른 IT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또 직전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LG전자의 신가전 사업입니다. 최근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을 그리면서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의료관리기에 대한 수요가 급등한 것이 실적 방어에 효자 노릇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증권연구원은 통상 LG전자는 3, 4월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면서 가전 수요가 줄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의 일상화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그리고 건조기 등이 사계절 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완화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도 미세먼지와 실내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스타일러와 같은 뉴라이프 제품군이 봄철 가전에서 사계절 필수 가전으로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LG전자의 중장기적인 성장성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자세한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59% 상승했습니다. 12.57포인트 올랐고요. 2140.6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1.33% 올랐고요. 9.59포인트 오른 729.31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서 2140선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오늘 양장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수급별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이 1,381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63억 원, 550억 원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669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85억 원, 그리고 기관이 465억 원 동반 매수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었는데요. 개인이 777계약, 외국인이 3,544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기관이 4,329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창이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27.75% 상승했습니다. 3,890원에 장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경농이 2,050원 올랐습니다. 15%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15,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신석재입니다. 315원 올랐고요. 14.7%대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2,44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부제철입니다. 어제까지 하락 마감했다가 오늘 반등 성공했습니다. 14.45% 상승했고요. 8,0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디F입니다. 12.4%대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2,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미원상사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8.03%의 낙폭 시현했고요. 55,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동남합성입니다. 7.6%대 낙폭 시현했고요. 24,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6,600원 떨어졌네요. 7%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82,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모토닉입니다. 6.9%로 7% 가까운 약세 시현했습니다. 12,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위로 보이는 종목은 ED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인데요. 네, 두 종목 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ED는 711억 원, 711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1,1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퓨전 데이터입니다. 119원 올랐고요. 19.83%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71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위로 시스웍이 약세 시현한 종목입니다. 10.46% 낙폭 시현했고요. 3,3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SD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15원 떨어졌네요. 9.79%의 약세 시현한 종목으로 1,98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머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1,000원 떨어졌고요. 네, 8.3%대 하락세 이어졌습니다. 1,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게 되면 건설업종이 3%가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3.13%가량 올라가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일성건설이 11%가 넘게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왔고요. 나흘 만에 반등세 보여준 종목입니다. 남광토건도 강세였습니다. 7.34%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증권업종이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강세 흐름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2.67%가량 올라와주면서 2%대 중반을 훌쩍 넘는 강세 흐름까지 시현했고요. NH투자증권이 4.67%가량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섬유의복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44%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크게 켰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인디에프가 12% 넘게 올라가주면서 업종 전체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업종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들어왔던 업종입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부산산업이 10%대의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한일현대시멘트도 10%대 가까운 9.47%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세 큰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85%가량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보험업종입니다. 0.54%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보게 되면 오락문화업종이 3.19%가량 올라와주면서 3%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현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남북 경협주인 아난티가 역시 12%가 넘게 올라가면서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강세가 크게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15,3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비금속 업종 보겠습니다. 2.73%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SCI가 7.43%가량 올라와주면서 최근 3일간의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에 나선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엔디포스 또한 7%가 넘게 올라가면서 강세 흐름까지 시현됐습니다. 하락세가 컸던 업종 그리고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유의료업종이 0.46%가량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웰크론 보입니다. 5.08%가량 하락을 하면서 4,8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업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31%가량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조이맥스 보입니다. 3.11%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18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 5,6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조이맥스였습니다.